진짜 이번 주제는 잘못하면 제 인생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 빡세게 잡고 갈게요. 일단 대상이 되는 역대 해적 후보들은 위와 같습니다. 나름 S티어들로만 모았고요. 무기 소재는 자유인데다가 기준은 당연히 그 캐릭터의 전성기 기준이에요. 신수연 병 안 걸렸습니다. 로저도 불치병 없던 작중 최고 전성기 시절이에요. 여기서 역대 해적 1등부터 7등을 매기는 건데 조이보이랑 데비존스는 어차피 1, 2등이라 끼면 노잼이니까 뺐어요. 당연히 거프, 아카이누, 오로성, 류마 이런 애들은 해적 아니니까 제외고요. 하랄드도 해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룰은 1대1 야차롤로 한 명 다운될 때까지고요. 장소는 당연히 캄푸누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치리 마샬 디티치. 검은 수염은 작중 레일리가 본인이 발린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열매 이전에도 티치가 기본 깡체급이 일단 뒤지긴 합니다. 열매를 먹기 전인데도 샹크스에게 흉터를 남겼는데 샹크스는 미호크보다 티치가 남긴 상처가 아팠다고 했고 본인은 방심도 안 했다고 했어요. 물론 상처를 입었을 때 샹크스는 현금 10억 찍기도 전이었지만 열매 없이도 티치는 강했고 지금까지 성장해왔다는 겁니다. 티치의 최근 굵직한 전적들만 보자면 에이스 1대1로 승리, 정상결전에서 흰수염 막타와 그 이후에 흰수염 해적단 나머지를 상대로 했던 전쟁에서 또 승리, 보아 앤콕도 잡아냈고요. 현상금 30억 찍은 로우 상대로도 승리했어요. 자,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치가 루피랑 빅맘 제끼고 7등 올라온 겁니다. 위에 얘네 없어요. 빅맘 같은 경우는 물론 로우키드에게 결국 패배하기도 했지만 1대1은 강하긴 하거든요. 근데 검은 수염 상대로는 열매 능력자라서 능력도 못 쓰고 순수 패기로 때린다고 해도 정상결전 때의 티치가 흰수염의 공격과 지진파를 정면에서 맞고도 바로 일어나서 싸운 걸 보면 빅맘이 티치한테 이렇다 할 타격을 주기가 어렵다는 게 정배예요. 티치가 이제 작중에서 엄살이랑 무식한 전투맘식 때문에 그렇지 얘가 맷집 하나는 뒤집니다. 루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루피가 1대1로 뭘 좀 비빌라고 하면 니카 체력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와야 돼요. 장담하는데 캄푸느에 티치 손발 묶어놓고 루피 보고 마음대로 때리라고 시켜도 루피가 티치 KO 시키기 전에 먼저 알아서 리타이어다면 지금 최신앙만 봐도 신기단이랑 잠깐 싸우다가 이무가 현장 직접 나오니까 지 쉬어야 된다면서 지금 2달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티치가 맷집이 너무 사기라서 니카 체력 빠질 때까지는 무조건 버틸 게 분명해요. 심지어 그마저도 어둠어둠으로 봉인하면 루피가 닉하고 고무고무고 아무것도 없어요. 고무고무 총간타도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루피의 성장 속도를 보면 나중에는 루피가 이기는 그림이 나오긴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한없이 부족해요. 근데 중요한 게 예전에 티치가 마젤란한테 한번 당했었죠. 근데 그때 마젤란 이길 수 있는 애들 애초에 없었습니다. 티치가 그냥 인사하자마자 마젤란이 바로 공격해버려서 방심해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때 당시 얘가 그냥 비정상적으로 셌어요. 루피도 뒤질 뻔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루피는 호르몬이니 수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목숨 걸고 회복을 했지만 티치는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고 바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면 루피도 아프한테 기습당해가지고 기절해서 입에서 연기 나고 막 난리쳤던 전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출들 가지고 티치와 루피의 전체 전투력을 평가하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하여튼 그래서 티치가 7등이라는 거. 유기 카이도. 카이도우가 루피한테 졌는데 어떻게 6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오키즈가 거프 잡았죠. 그럼 아오키즈가 거프를 1대1로 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에 거프가 고비 지킨다고 시류한테 겁맞고 잡졸들이랑 계속 싸우다가 결국 아오키즈한테 막타를 허용한 건데 근데 카이도우와 루피의 싸움을 살펴보면 이거 거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시작은 아카자야 구남자랑 카이도우가 9대1로 시작해서 가뿐하게 카이도우가 이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열매 능력으로 오니가시마를 띄웁니다. 이거 일단 카이도우 체력 소모 계속 들어가고요. 그 다음 루피, 키드, 로우, 조로, 킬러가 등장하는데 선빵 먼저 맞고 시작한 다음에 카이도우가 빅맘한테 빠지라 그래요. 궁금하다고. 그리고 얘네 기술을 한 번에 혼자서 몰아가지고 다 받습니다. 이후에도 빅맘은 위에 떠있고 거의 혼자 공격 대부분 다 받아주면서 하는 말이 즐겁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하는데 루피 바로 리타이어 시키고 그 다음 날라오는 로우와 조로의 공격들 혼자서 다 받고 그리고 나서 로우 조로도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루피가 깨어나서 재도전하니까 또 리타이어 시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야마토 튀어나와서 쉬지도 못하고 또 싸우고 심지어 야마토는 4명 8개 충돌에 리타이어도 안 당하고 계속 싸웠어요. 야마토가 밥이 아닙니다. 진짜 센 거예요. 참고로 이 와중에도 오니가시마는 계속 능력 써서 이동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루피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 혼자 푹 쉬고 밥 때리고 왔으면서 지금 자기 풀컨이라고 바로 지금 당장 싸우자고 하고 이거 빼면 또 쫄았다고 할 거잖아.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루피랑 바로 또 싸워요. 그래서 결국 루피를 또 리타이어 시키고 근데 중간에 CP 제로에 게르니카가 난입했네? 또 쉬지도 못하고 게르니카 바로 리타이어 시키고
이제 끝나나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루피가 니카 각성해서 여기서 이제 주고받다가 진 거예요. 심지어 바로 진 것도 아니야. 주고받았어. 아니 이 정도면 니카가 아니라 그냥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지겠다. 근데 검은 수염? 이 정도 폼 절대 못 보여줍니다 지금. 근데 이거 가지고 카이도우가 루피한테 1대1로 졌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캄프눈에서 풀컨디션으로 카이도우가 루피랑 다시 1대1 뜨면 니카고 뭐고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텁니다. 검은 수염이랑 카이도우가 싸운다고 해도 열매 봉인 되기 전에는 원거리로 보로브레스 때릴 거고요. 어둠 열매로 가까이 끌고 와서 능력 봉인하면 팩이 써서 괜히 4명 팔개로 오히려 티치 더 쳐맞아요. 카이도우가 루피 검은 수염한테 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은. 심지어 지금 5위와도 막 엄청 격차가 많이 나지도 않아요. 오이 샹크스. 참고로 저 샹빠르게 아니고요. 샹크스한테 카이도우가 했던 거 그대로 재현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저거 토너먼트 몇 차전이야 감당 못해요. 그래서 샹크스는 시작부터 전략적으로 싸우겠죠. 샹크스가 오니가시마에서 카이도우 포지션이라고 칩시다. 이 작가야 걔네들은 그냥 패왕색 패기로 1라운드 초살 킬요. 그 다음 루피가 이제 옥상에 올라올 텐데 오자마자 열매 각성도 못하게 바로 집사시킬 겁니다. 그럼 조로 로우 키를 킬러 남는데 이거 4대1로 해도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옆에 빅맘이 같은 팀으로 있죠? 그럼 그날이 그냥 밀짚모자, 하트, 킬러의 적산 해체하는 날 되는 거예요. 뭐 일단 샹크스의 업적만 봐도 패왕색 패기만으로 로쿡을 집에 돌려보내고 키드 카무사리로 원턴콘 낸 거는 뭐 이미 다 아실 거고 샹크스가 카이도우랑 캄푸른에서 1대1로 싸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로 정도의 패위감 참격이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남겼잖아요. 샹크스는 저거에 몇 배는 강한걸 몇 번이고 갈길 거라서 저는 카이도우가 이거 못 당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미호크는 어디 갔냐 라는 얘기가 필수적으로 나올 거예요. 참고로 미호크 탑7에 없습니다. 저 이런 말 해도 될까요? 미샹 논쟁 샹크스 승리라고 봅니다. 일단 밑바들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개소리 아니고요. 샹크스는 로키의 과거의 장에서 이무의 도미리버시를 맞고 미쳐 날뛰는 하랄드를 가반과 함께 잡을 때 가반이 폐위감 써서 얼른 개패라고 하는데 샹크스는 구해주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가반 말 듣고 제대로 싸우기는 하지만 샹크스는 죽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상대와 싸우면 무조건 죽이는 걸 목표로 하지는 않아요. 다만 예외가 있긴 합니다. 샹크스 앞에서 총 들면 아주 발작을 해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자기한테 총 겨누니까 럭키도가 와서 바로 죽이고 키드도 총 비스무리한 거 가지고 쏠라고 하니까 바로 해적당 배멸시키고 원피스에서 총은 사실 가장 중요한 떡밥 중에 하나라서 뭔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러는 것 같은데 즉 총만 안 겨누면 살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호크 같은 경우는 뭐 서로 원수도 아니고 검 들고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신청했을 게 분명한데 여기서 카카시랑 가이처럼 결투하다가 몇 승 몇 패 해가지고 몇 번 진 거 가지고 소문이 부풀려진 게 분명하거든요. 아니 아카이노 아오키지처럼 그렇게 죽어라 싸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미호크의 강함을 나타내는 지표는 작중 인물들의 언급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게 주로 해군 피셜이죠. 근데 애초에 해군들이 측정한 버기의 현상금이 32억이래잖아. 해군의 공신력은 만화에 나오는 연출일 뿐이지 오다의 설정집이 아니라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이무가 최근 검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럼 검사네? 근데 미호크가 세계 최강 검사니까 이무 잡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옥저에 앉아 있어야지. 저는 전투력을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작중 언급이나 칭호, 거기에다가 작중 연출, 즉 묘사를 더해서 순위를 측정을 하는데 다른 탑7 멤버들과는 다르게 미호크는 작중 강함의 묘사가 빠져 있어요. 언급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미호크는 얼른 증명을 해야 되고 이거 만약 댓글 반박 심하면 아예 그냥 날 잡고 위장 논쟁 따로 찍어가지고 올릴게요. 근데 결국 이런 샹크스가 5위로 못 올라가는 이유는 4위부터 레벨이 좀 달라집니다. 4위 골티 로저. 현재까지 유일무이한 해적왕인 로저. 사실 여기부터 일렬로 등수 매기다가 와 진짜 머리 터질 뻔했어요. 이 4위부터 2위까지가 거의 동일한데 근소한 연출 차이로 순위를 가른 거거든요. 일단 샹크스랑 로저부터 비교를 하자면 지금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샹크스가 쓰는 카모사리는 평타가 아니라 샹크스의 필살기와도 같은 겁니다. 근데 로저는 갓벨리 사건 12년 후인데다가 불치병도 있던 상태라서 전성기인지 미지수인 상황인데도 오뎅이랑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카모사리로 오뎅 날려버리자마자 웃으면서 곧바로 흰수염한테 달려가서 폐위감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이랑 3일 밤낮 동안 싸워요. 게다가 갓벨리에서는 카모사리보다 더 최대 출력의 패왕색 패기를 방출하는 상위 기술인 히노카구치지 에이스를 보여주면서 거푸와 함께 악마화된 록스를 무찔렀기 때문에 지금 나온 연출만으로 보자면 전성기 로저는 지금의 샹크스보다는 확실히 우위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왜 로저가 4위보다 더 높은 랭크에 위치하지 못했는지 알려드릴게요. 3위 에드워드 뉴게이트.
일단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상결전에서의 신수영은 지병에다가 배신에다가 다구리에다가 이미 전성기가 훨씬 지난 상태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설마 제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는 칭호 하나 가지고 신수염이 로저보다 강하다고 할 리도 없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신수염의 전성기는 연출상 갓벨리 사건 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로저는 거프랑 치고받는 장면이 나왔는데 신수염은 빅맘 카이도우와 함께 거프한테 도망댕긴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반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로저가 원래 거프만 보면 무조건 싸우는 루틴이 있었는데도 갓벨리에서는 샤쿠야쿠 구해야 돼서 거프와 충돌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흰수염의 목적 또한 친구인 샤쿠야쿠 구출이고, 빨리 구하러 가야 되는데 저기서 거프랑 싸우고 있으면 최소 3일 이상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빅맘 카이도우는 무서워서 도망간 거 맞습니다. 땀 뻘뻘 흘리잖아요. 근데 흰수염은 연출상 땀이 한 방울도 안 나고 있어요. 즉 거프한테 지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빨리 샤쿠야쿠 구해야 되니까 자리를 피한 거죠. 그래서 로저와 이제 흰수염의 우열을 가리려면 악마화가 된 록스를 둘이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한 연출 차이를 봐야 되는데, 이모에게 당해서 폭주한 록스를 로저와 거프는 2대1로 싸웁니다. 그때 록스의 참격에 로저는 거프와 함께였는데도 충격파로 날아갔단 말이죠. 근데 똑같이 악마화된 록스를 흰수염은 1대1로 혼자 정면으로 막아냅니다. 흰수염은 로저와 다르게 땀도 안 흘리고, 심지어 그때 충격파로 갓벨리의 산 하나가 무너졌어요. 근데 저 남은 산 하나가 나중에 록스랑 로저 거프가 2대1로 싸우다가 이후에 부서진단 말이에요. 즉 사실상 흰수염이 로저 거프급 퍼포먼스를 저 한 번의 충돌에 혼자 보여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로저 거프가 첫 탑 주고받고 날아갔던 거랑 다르게 흰수염은 충돌하고 나서 멀쩡하게 걸어서 집에 갑니다. 땀도 안 흘려요. 사실 여기 묘사가 이게 너무 막강하게 나와서 이거 1대1로는 흰수염 1등 줘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만큼 전성기 흰수염은 역대 최강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긴 해요. 2위 록스 디지백. 로저와 흰수염 이전 시대의 정점이자 검은 수염의 아빠이자 데비 존스의 의지를 잇는 사나이 록스 디 지백입니다. 참고로 이무의 도미리거시 없이 악마화 안 된 지백 기준 등수예요. 캄프누에 이무 오는 거 아니니까요. 사실 로저 흰수염 지백 그냥 그날 똥 안 마렵고 잠 푹 잔 애가 이길 정도로 정말 근소한 차이예요. 흰수염도 록스에 적단 소속이긴 했지만 부하라기보다 파트너 포지션이었고, 로저와 록스도 맞벨처럼 보이는 묘사가 있기 때문에 셋의 차이는 정말 근소합니다. 다만 로저 거프 흰수염의 모든 행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생고쿠가 록스는 로저에게 사상 최강의 적이었을지도 모른다면서 흰수염과 로저 이전에는 록스가 최강이었다는 듯이 말하는 연출이 있어요. 다만 언급만으로는 짜치니까 이제 충돌 연출을 봐야 되는데, 로저와 흰수염이 서로의 보물을 쟁탈하기 위해서 패왕색 충돌을 했을 때 원작 연출상 당시 섬 전체가 난리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백이 마리교아에서 이문 꽃의방 침입한 뒤에 도망쳐 나오면서 당시 엘바프 국왕인 하랄드를 만나서 그때 패왕색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케일이 저 패왕색 충돌 직경 5km에 있던 인간들 모두 기절시키고 날려버린 거로 연출이 됐습니다. 로저와 흰수염의 충돌, 하물며 로저 거프의 충돌보다 더한 연출이 나온 거예요. 근데 흰수염이랑 로저는 진심으로 충돌한 거 아니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이때 지백은 해적 데뷔하기 전인데다가 꽃의 방 침입하기 직전에 해군 대장 목 하나 따고 국왕 5명 납치한 다음에 도망쳐 나오면서 그때 하랄드 만나서 패왕색 충돌한 거라서 풀 컨디션도 아니었고, 심지어 얘네도 진심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몇 년 흐른 뒤에 록스의 적단이 만들어진 거라서 저 때가 폼 절정일 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때의 록스는 피거랜드 갈링성 정도는 원빵에 리타이어 시켰기 때문에 진짜 막강하게 묘사되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셋은 컨디션 좋은 애가 이기는 정도라서 얘네는 진짜 깻잎 한 장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만 1위는 다소 극명하게 2, 3, 4위와 갈린다고 볼 수 있어요. 1위 로키. 현재 엘바프에서 날라다니고 있는 하랄드의 아들 로키입니다. 일단 이게 납득이 안 된다면 이제 꿈에서 깨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샹크스가 로키 잡았는데 뭔 개소리냐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진정을 하시고, 현재 폼이나 도미리버시 안 통하는 것만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로저 흰수염은 록스보다 명백하게 강하다는 근거가 없는 반면에 로키는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서 현재 1등입니다. 아까 말한 하랄드가 이제 록스 맞벨이거든요. 패왕색 충돌도 그렇고 엘바프의 정부 가맹국 가입 조건으로 록스를 죽이라는 세계 정부의 명령에 록스랑 하랄드가 진심으로 싸웠는데 결국 승부가 안 났어요. 그리고 갓벨리 사건 때 록스의 적단이 갓벨리로 가는 걸 하랄드가 세계 정부의 지시를 받고 막으러 갔을 때도 록스가 진지하게 이번은 그냥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하랄드도 이제 들으면서 이거 감시당하고 있으니까 말은 거절한다고 하면서 부하들한테 손대지 말라고 하고 일부러 패배해서 길을 열어줄 정도로 록스랑 하랄드는 맞벨로 연출이 돼요.
근데 그런 하랄드가 이무의 도미리거시로 불사신이 돼서 힘이 몇 배는 강화가 된 상태를 죽여버린 게 로키예요. 그때 당시 샹크스나 가반조차 폐위감으로 어찌저찌 하랄드를 막는데 하랄드도 패왕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병사들 끼고 싸워도 밀려가지고 어떻게든 로키 올 때까지 뻑인 거거든요? 근데 로키가 니도우그 열매를 먹고 오더니 혼자서 하랄드를 재생을 못하게 하는 걸 넘어서 몸에 아예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 전체를 깨부숴버리면서 하랄드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즉 다 잡은 거 막 다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파워 밸런스 논란이 터졌어요. 아니 록스, 맙벨, 하랄드를 로키가 잡으면 로키가 작중 최강이라는 소린데 이거 말이 되냐? 근데 최신화에서 이무랑 1대1로 지금 로키가 맞받아치고 있어서 파델 논란이 아니라 로키가 작중 최강이 맞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지금 사체간이 뭐 사왕 커버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무랑 아예 1대1로 혼자서 대등하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로키를 6년 전에 샹크스가 엘바프에 묶어놨다고 했는데 자 작중 묘사를 보면 샹크스를 로키는 겁쟁이 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딱 봐도 하랄드 때문에 세계 정부 바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로키를 샹크스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면서 나중에 싸워야 한다고 엘바프에 묶어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걸 로키를 샹크스가 1대1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묶어놨다는 정확한 전투 묘사가 없어요. 그냥 잡아놨다밖에 없습니다. 지 혼자 로키가 말 좋아가겠다고 날아댕기다가 물에 빠진 거 건져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최소 아오키지가 거프 잡는 거랑 루피가 카이도우 잡는 과정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1대1로 싸워서 묶어놨으면 이게 파워 밸런스 논란이에요. 말이 안 돼. 애초에 작중 표현상 록스와 맙벨인 하랄드의 강화 버전을 이기면서 이모와도 대등하게 싸우는 로키를 샹크스가 1대1로 이긴다? 이러면 샹크스가 세계의 왕 해야지 왜 루피가 성장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모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걸 로키인데 이모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 이 순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반박 환영이고요. 논란이 심해지면 반박 영상을 찍던가 해명 영상을 찍던가 사과 영상을 찍던가 할 건데요. 다만 사과만 하면 섭섭하니까 미리 마음을 달래드릴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빰이라는 플랫폼과의 또 한 번의 협업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원피스 피규어 9종을 래플 형식으로 들을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무료 래플 4종, 유료 래플 5종으로 저 용주아가 직접 고퀄리티 피규어로만 9개를 선정했습니다. 무료로 응모 가능한 래플로는 반프레스토 샹크스 피규어, 반프레스토 검은 수염 피규어, 반프레스토 미호크 피규어, 이치방 쿠지 A상 루피 피규어가 있고요. 유료로 응모 가능한 래플로는 100원짜리 래플로 이치방 쿠지 A상 샹크스 최신상 피규어, 500원짜리 래플로는 반프레스토 흰 수염 스페셜 피규어, 반프레스토 로저 피규어, 1000원짜리 래플로는 POP 맥시멈 야마토 피규어, 1500원짜리 래플로는 POP 맥시멈 니카 루피 피규어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거 절대 판매가 아닌 이벤트라서 무료 래플만 참여하셔도 공짜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받아가실 수 있고요. 비교적 고가의 피규어로 구성된 유료 래플은 필수가 절대 아니고 여건 가능하신 분들만 자유롭게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채널을 구독하신 뒤에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누르면 앱 설치 필요 없이 빰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용주아를 찾거나 메인 배너에서 용주아 배너를 누른 뒤에 원하는 래플 눌러서 응모하시면 됩니다. 기존처럼 빰 어플을 다운받아서 참여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래플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무료만이라도 응모하셔서 피규어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마이.